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이입니다. 오스만 제국 빛나는 600년의 역사 1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치강이 술탄 이브라임이 사망한 후 혼란한 정세의 와중에 메메드 4세가 6살의 나이로 즉위하였습니다. 당시 궁전은 술탄의 할머니 쾌셈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편 쾌셈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술탄의 어머니 투르안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궁정 내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력 투쟁도 쾌셈이 투르안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메메드 4세를 폐위하려는 계획이 투르안 측에 알려지자 투르안이 자객을 보내 쾌셈을 살해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궁정 내 권력 다툼에서 이긴 투르안은 궁정 내 내부 불안과 갈등 양상을 종식할 유능한 대제상을 물색하였고 한 측근이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였으니 이 인물이 바로 78세의 쾌프릴리였습니다. 쾌프릴리는 제상직을 수락하기 전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왕실은 국사에 관여하지 말 것. 둘째, 유능한 인물 기용을 위한 자신의 인사권을 인정할 것. 셋째, 국사와 관련한 자신의 모든 제안을 수락할 것. 넷째, 자신에 대한 불평불만과 같은 소문들에 귀 기울이지 말 것 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정권을 위임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투르안은 쾌프릴리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며 술탄의 인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쾌프릴리 메메드 파샤는 우선 반란 및 반역 행위자, 국정농단자 등을 색출하고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다다넬 세협을 봉쇄하고 있던 베네치아 함대를 몰아내고 테네도스 섬과 렘노스 섬도 되찾았습니다. 1661년 10월 쾌프릴리가 고령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쾌프릴리 파질 아메드 파샤가 대제상을 맡았습니다. 술탄 메메드 4세는 정권을 행사하는 쾌프릴리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고 쾌프릴리 부자의 기용은 오스만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린 나이에 술탄이 등극한 후 대제상, 해군 제독 등 고위직의 계속된 교체가 가져온 국정 파행이 수습되었고 뒤이은 개혁 조치로 전국 불안정과 징태양난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상이 된 파질은 1669년에 크레타 섬의 중심지인 칸디아를 정복하여 25년간 이어졌던 크레타 섬의 공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1672년에 점령한 포돌리아까지 포함하여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는 헝가리를 놓고 긴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헝가리를 차지하면 중부 유럽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는 1664년 체결한 바스바리 평화조약으로 잠시 평화의 시간을 가졌으나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침략하면서 평화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대제상은 쾌프릴리 메메드의 사위인 메르치폰누 카라무스타파였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술레이만 1세 시대와 같이 오스만 제국을 재현시킬 수 있는 때라면서 원정에 소극적인 술탄 메메드 4세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683년 빈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 군대의 빈 원정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은 다시 경악했고 레오폴드 황제는 빈을 떠나 린츠로 피난하였습니다. 오스만 군대는 7월 13일 빈에 도착했고 14일부터 빈 포위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군대는 오스트리아군의 강한 방어에 직면했습니다. 빈 공방전이 길어지자 로마 교황 이노첸시오 11세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의 신성동맹 결성을 촉구하였고 폴란드 왕 소비에스키의 지휘하에 동맹군이 결성되었습니다. 빈 포위작전이 2달 동안 계속되자 오스만 군대는 식량 부족과 이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9월 12일 칼렌베르크에서 신성동맹군과 오스만군이 맞붙었고 오스만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메드 4세는 빈 공략 실패의 책임을 물어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를 사형시켰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이 기회에 오스만 제국을 유럽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신성동맹군의 결성을 촉구했고, 이윽고 베네치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참가한 신성동맹군이 결성되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684년부터 1699년까지 15년간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유럽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유럽에서 몰아내려는 신성동맹군은 각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젠타 전투에서 승리했고, 베네치아는 모레아와 달마치아를, 폴란드는 몰다비아를 점령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흑해로 연결되는 아조프를 점령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오랜 전쟁으로 나라 사정은 공공해졌고, 전쟁 특별세에 시달린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져 세금조차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제상이던 암자잘의 휘세인 파샤가 제국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들어 유럽과 평화협상을 해야 한다고 술탄을 설득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무스타파 2세는 결국 유럽과 평화협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699년 1월 26일 오스만 제국은 굴욕적인 카를로비츠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신성동맹과의 15년 전쟁은 끝냈지만 그 대가는 실로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는 오스트리아에, 모레아와 달마치아를 포함한 에게의 섬들은 베네치아에, 포돌리아와 우크라이나 남부는 폴란드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조프를 러시아에 넘겨주었습니다. 카를로비츠 조약은 오스만 제국이 상대국과 유럽식 외교 방식인 협상을 통해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일방적인 의도와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험난했던 17세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 빅제이였습니다.